어깨 아파서 미치겠다 어깨 통증,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죽지 못해 걸어다니다 관절 통증, 밤마다 아파서 잠 설친다 신경 통증,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대상포진 등등 세상 모든 통증을 제대로 해결해 드립니다. 네가 인간이야. 최고과 정다운 동네 의사 김영권 원장의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소통의 아니라 호통의 달인입니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요일에 고정 출연자, 만성이든 급성이든 세상의 모든 통증을 상담하는 정다운 동네 의사 김영권 원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덥다는 얘기밖에 첫 인사할 게 없어. 어때요 지금 밖에? 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조금 아주 미세하게 좀 덜한 것 같고 근데 엄청 더워요. 덥기는. 그죠? 아직도. 사우나 같아 사우나. 김영권 원장님 올 때 어땠어요? 네, 후텁지근하니 많이 더웠습니다. 차 온도계 몇 도 나왔는지 기억나요? 그건 못 봤어요? 40도 가까이 나왔어요. 40도 가까이. 와, 예. 대단하네. 예. 이렇게 더운 적 있었나 살면서? 아니 그러고 저 한 청취자께서 분당 양곱창 나눔 선물 받으셔가지고 네. 다녀왔다고 그냥 사진만 보내셨어. 그 분당 양곱창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리 잘 아는데 저기 저 보세요. 저기 세 분이 저기 앉아서 저 소주하고 저 대신에. 그거 지금 여기서 저 선물 받으셔가지고 가서 예, 드시는구나. 예. 잠깐만, 근데 왼쪽에 보니까 이 앉아 있는 자세가 딱 저 김병래 부장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거북목에. 예? 여기 앉은 그런 그렇잖아요. 거 같은. 오른손 딱 무릎에 얹고 앉는 거 이런 거 똑같이. 언제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언제 갔어요? 아 이게 김 부장이 보낸 사진이 아닌데. 아, 어디 진짜? 갔어? 야, 근데 똑같다 진짜. 야, 진짜 갔다 왔나? 어? 우리 사장님도 진짜 말 그대로 거북목이시네. 아니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을 뿐. 네. 하여튼 잘 드셨다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도 네가 인간이야 최국 씨와 통증 해결사 정다운 동네 의사 김영권 원장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통증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아프다고 울지 마세요. 네. 오늘도 정말 너무 덥죠. 근데 그 원장님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특히 조심해야 될 통증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이렇게 더울 때 이제 사실은 병원 정형외과 병원은 그렇게 잘 찾지는 않으시는데 네. 찾으시는 분들은 보통 관절 쪽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절. 예. 특히 통풍 환자. 그러니까 막 덥고 그러니까 이제 시원한 맥주가 많이 땡기죠. 네. 그런 맥주랑 치킨 같이 드시면은 이제 통풍 발작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겠네요. 예. 증상은 이제 엄지발가락 쪽으로 보통은 통증 있으셔가지고 잘 못 걸으면서 이렇게 진료실 들어오시거든요. 네. 전날 뭐 맥주를 마셨다거나 아니면은 과음을 하시면서 좀 그 식사를 과식하셨다거나 이런 그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맥주 같은 음료가 그 요산 수치를 올리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맥주가. 네. 그럼 소맥은요? 소맥도 올립니다. 아, 그래요? 소맥도 사실 맥주 안에 이제 퓨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네. 그게 퓨린이라는 게 이제 몸에서 빠져나갈 땐 요산으로 이제 바뀌어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독일 사람들은 다 통풍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큰 거예요? 다 독일이 뭐 물 대신 마신다며 맥주를. 유의미하게 독일이 통풍 환자 비율이 또 높습니다. 아 진짜. 아, 네, 정말로? 네, 실제로 높습니다. 아, 그런 조사 결과 있구나. 네네. 메르켈 총리 그러면 이런 분들 다 통풍 한 번씩 겪었을래나? 그럼 물어봐야지. 아니 그럼 퓨린이라는 성분을 맥주에서 제거하고 맥주 만들면 안 되나? 그게 이제 식품에 그럴 들어가 수도 있겠네. 있는 그 식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어가지고 네. 그 아마도 밀 주성분일 겁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러면 맥주를 시원한 이제 맥주를 땡기면 한 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못 마시게 하면 안 되잖아. 뭘 네. 대충만 들자. 네, 그냥 맥주 한 잔 하시면서 많이 안 먹고. 네, 과일 안주 이런 걸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안주를 잘 챙겨 먹고 하면. 예, 과일 같은 걸로. 그러니까 과일로? 단백질 뭐 치킨, 튀긴 음식 네. 그런 것들이 즉 그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좀 피해 주시면 그런 좋겠습니다. 의미에서 저희 뭐 맥주에 과일 안주로 어떻게 좀 제가 한번 좀 사주실래요?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대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철에 통풍 조심하시고요. 자, 호통의 달인 최고과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권 원장님과 함께 우리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갖가지 통증 사연 상담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통증
저희가 상담으로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정하게. 예.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진짜 정말 디테일하게 잘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래도 이거 상담 받으시고 진짜 나와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51. 근데 디테일이 뭐예요? 디테일. 여보세요. 어차피 영어인데 뭘. 날도 더운데 좀 제대로 해. 디테일이 뭐야? 디테일. 패스포트나 파스포트나 뭐 그냥 넘어가요. 아, 발음하고 진짜. 나니까 잘못했구나 하는 게 느꼈지. 영국식 발음이라 그래. 디테일. 아, 영국이구나. 그럼요. 디테일이야. 우리 집 화장실에 있는 것도 타일이고. 맞아. 런던에 가면 택시라고 안 그러고 탁시 그러잖아. 탁시. 탁시. 아, 야. 그러면 폭삭 속았을 때 학시도 그 영국식 발음이야. 그러면? 영국 발음이네. 아, 영국 발음이야. 갈씨가. 택시 그래야 되는 학시 가는 거야. 모르는 게 없어. 자, 청취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소중한 문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7055님께서 안녕하세요.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배은옥 여성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갑장이시네. 네, 네. 시원하게 실명을 또 공개해 주시고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삼성 그린 마취 통증 의학과 김영건 원장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여기.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자로 이렇게 간판까지 다 자세하게 환자분 알려주시고. 맞아요? 예.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예.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주사요법을 통해 치료 중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2차례 정도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되었고 첫 치료 이후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네. 친절한 설명과 세심한 진료에 깊이 감사드리며 김영권 원장님을 진심으로 칭찬. 얼마 들이신 거야? 아니 솔직히 얘기 얼마 준 거야? 예, 이거 진료 거의 잘해드렸어요. 거의 진료. 섭외 느낌인데요 지금. 와. 문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주사로 가능한 거예요? 이거 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전근개는? 네, 회전근개 이제 파열을 크게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완전 파열이면 사실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부분이시군요, 이분은. 네, 부분 파열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보통 설명드려요. 옷을 오래 입으면 옷이 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힘줄이 조금 얇아지는 겁니다. 요거를 잘 유지하면서 조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재활 운동 같은 것들 이제 지금은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조금 더 좋아지면은 운동법도 이제 하나씩 적용하면서 그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705님 저 문자 소개해드리고 저도 사실 오늘 아침부터 이 오른쪽 어깨에 있는데 여기가 네. 아프거든요. 아, 네네. 이 어깨 돌리면 그러다 여기다 파스도 붙였어. 아, 진짜? 여기 그거 보셔야겠네. 누르면 좀 아프고. 어제 밤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날이 더워가지고 잠잘 때 자세가 안 좋아서 이게 짓눌려서 그런가? 그런 네.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운동 심하게 한 거는 없으세요? 뭐 가끔 저 엿기 좀 들고 그런 거. 아, 엿기를 드시는구나. 어제까지는 괜찮았거든. 어제 밤에 잘 때까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렇던데. 예. 엿기를 드는 동작, 그러니까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아니면 네. 가슴 운동, 앞으로 미는 동작 같은 것들이 네. 회전근개를 조금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눌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극을 받았다가 이제 자는 동안 회복되려고 안쪽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염증 반응이 완벽하게 이제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돌릴 때도 아프고 이제 통증을 그럼 느끼시는 병원에 거라고. 가야 돼요? 아니면 이제 가만히 좀 진정을 하고 있으면 좀 나아질까? 어때요? 일단은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심하지 아니, 않으시다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통증 없고. 예, 소염제 먹으면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더불어서 거만한 자세 자꾸 취해 그 주십시오.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 병원 가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까, 그러면? 네,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회전근개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진단적 정보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한 장 일단 뭐 찍어보면 소염제는 먹으려 그러면 그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국 가서 달라 그러면 약사님이 줍니까? 병원 가서 받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이제 네. 조금은 센 진통제를 진통소염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지. 그 병원 약국에서 가시면 받는 것도 아니, 그 기본적인 약국에 가면은 병원 가기 귀찮고 그러니까 네. 약국 가서 소염제 주세요 그러면 주냐 이거요. 네 그런 거 받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저 그렇게- 최국 씨도 여기 어깨 여기 아프다 그랬을 때 네. 그때 소염제 먹었을 거 아니야. 저는 소염제 아니라 바로 그냥 수술로 간 건가? 예, 저는요 조금이라도 아프잖아요. 바로 병원 가요. 병원 가가지고 착한 학생이야. 예, 예, 괜찮다고 하는데도 나 빨리 주사 놔줘요. 막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예. 자, 그렇습니다. 아까 그 통풍 얘기했더니 통풍 관련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네. 네, 7463님께서 통풍 환자인데 무작정 맥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오늘 위안이 많이 되네요. 한잔 해야겠어요. 아파도 먹어야겠습니다. 뭐 지금 뭐 대드시는 뭐예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문자로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먹지 말래잖아요 선생님이. 참 어떡하시려고 그래 그러다가. 가음만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린 거지. 예. 한두 잔은 마셔야지. 그죠? 네. 과음은 하지 않으시고 그 물, 과일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서 좀 그런 퓨린을 희석해 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어디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담배 때문에 폐에 뭐 이렇게 병이 와도 그래도 피신대요. 그렇죠.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 그게 저기잖아 심리학용어로 인지의 부조화라고. 그거를?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네. 행동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냥 피고 저기 할 거야. 뭐 그렇지. 이런 느낌. 담배 피면 나 건강에 안 좋은 건 분명히 아는데도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한 대 피고 또 한 대 피우고 그러니까요. 또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인지의 부조화라는 거지 뭐. 맞습니다. 예. 7418님께서 저희 아들이 고2 학생인데요. 요산 수치가 높아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복용 중인데요. 약으로만 치료가 가능할까요? 주로 집밥으로 먹고 배달 음식도 한 달에 한두 번 시켜 먹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술을 안 먹는데도 맥주 안 먹는데도 요산 수치가 이렇게 높다네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비만이거나 혹은 이제 선천적으로 그 요산 수치가 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러고 뭐 방법이 없네. 뭐. 네. 그래서 이제 요산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제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근데 여기 이 문자로는 과체중이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은 없으십니다. 근데 과체중인 경우가 유의미하게 이제 또 요산 수치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닌지 체크해 보고 그리고 사실 고2 학생이 요산 수치가 높아서 약을 복용 중인 거면은 다른 동반된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런 게 없다면은 그 요산 수치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아마도 한 세 달에 한 번씩 검사해 보자고 얘기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떨어진다면은 요산 수치가 떨어진 게 잘 유지가 된다면 제가 혹시 진짜 저희 7418 어머님께 제가 진지하게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아드님이 몰래 술을 드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닐 거야. 아니 그건 진짜 확인을 해보셔야 돼. 왜냐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뭐 원래 저기 몰래 이렇게 막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그거 가끔 하는 거지. 기말고사 끝나고 그럴 때 매일 먹는 건 아니니까. 일단 선천적인 건지부터 확인을 제대로 딱 확실히 하고. 하여튼 네, 저 맞습니다. 이분의 궁금사항은 약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냐 이거니까. 네. 그거에 네. 대해서는 일단 약으로 한번 해보셔라. 맞습니다. 약으로만 치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산 수치가 높다 낮다는데 요산 수치는 어떻게 검사가 되는 거예요? 피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로. 네, 혈액 검사로 바로 나옵니다. 하여튼 혈액 검사 한 번 하면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영어로 쫙 있잖아. RPG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헤모글로빈. RPG가? 네. 적혈구, 백혈구. 글루세 뭐 이런 거 써 있고. 그거 알아요 보면은? 아니 제가 아유, 뭐- 아시죠? 최국 아니 저는 근데 통풍을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개그맨들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통풍이. 왜? 맥주를 많이 먹어서? 총어가지고 그냥 끝나면 들이부으니까 네, 홍가람, 김한기 뭐 이런 애들 특히 MBC 개그맨들 많이 걸리죠. 아니 근데 그 통풍 환자들이 그 엄지 발가락 있는 데가 아파서 쩔뚝거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온다고 아까 그랬잖아. 네. 그 보통 그 통풍 환자들은 엄지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 처음으로 통풍 이제 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통풍 발작이 생기는 관절 부위가 엄지 발가락과 엄지 발바닥이 만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그 관절에서 이제 부으면서
그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그런 통증이 생기거든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네, 그러니까 통풍한테는 그런 얘기하던데. 예. 보통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네, 보통 거기서 시작. 8920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주세요. 읽어주세요. 통풍은 저쪽에 통풍은 술 먹고 즐긴 만큼 아프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주 명언입니다. 예. 예. 이분 진짜 통풍에 시달리시는 분 같아. 맞습니다. 예. 자, 8920님께서 8920? 내가 방금 저게 또 보내주셨네 문자를. 예, 통풍으로 무릎에 물이 가끔 차서 물을 빼곤 합니다. 소염제, 무릎 영양제를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요? 통풍 때문에 물이 차는 건지요? 고혈압, 고지혈약 먹을 때 소염제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 조금 전에 최욱 씨가 예, 읽었던 그분이에요, 그분. 통풍은 술 먹고 즐긴 만큼 아프다는 명언을 남기신 분께서 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 지금 투병 중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통풍 환자시네. 예. 그러니까 무릎에 가끔 물이 차서 물을 빼곤 하고요. 소염제랑 무릎 영양제를 계속 복용해도 되냐고 여쭤보셨네요. 네. 예, 통풍 때문에 물이 차는 건가요, 이게? 그 통풍으로 무릎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통풍으로 인한 건지 물 빼서 아마 그 큰 병원에서 하시면 검사를 해볼 것 같아요. 검사상에서 이제 그 요산 수치가 높은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 검사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통풍으로 인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릎 영양제, 소염제 계속 복용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통풍이라는 게 제일 정말 무서운 게 관절통보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제일 무서워요. 콩팥? 네, 콩팥이요. 그 요산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콩팥으로 배설되면서 콩팥에 무리하게 이제 자꾸 로딩이 걸리게 되고 그 이제 심한 경우에는 신부전증 같은 걸로 이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소염진 통제가 보통 신장으로 대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신장에도 좀 무리를 줄 수가 있어서 그 소염제 드시면서 꼭 신장 수치, 콩팥 수치가 괜찮은지 그 해당 병원에서 꼭 문의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0273님 통풍 환자인데 오늘 통풍에 관한 또 많이 문의해 주시네요. 아플 때만 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네, 그 아플 때만 약을 복용하시는 건 이제 진통소염제는 그렇게 복용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요산 수치를 고요산 혈증을 좀 조절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약물은 그 계속 아프지 않아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통풍이 만약에 걸렸어. 그러면 계속 이 죽을 때까지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요산 수치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급성 발작이다. 그런 경우에는 요산 수치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조금 조심하시면서 이제 뭐 음주라든지 이제 그러면 요산 수치가 좀 빠지고 그러면 약 복용은 좀 잠시 안 해도 되는. 네. 열심히 일단 약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자주. 네,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아까 그 드셔야 고위 학생 그 저기 문자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께서 또 네. 보내주셨네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은 전혀 술 담배를 못합니다. 봐. 예. 왜 자꾸 아니, 그래서 또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저기를 또 생각을 해본 거죠. 다행이네요. 다행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선천적인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요산 수치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내과 병원에서 진료 보셔가지고 언제까지 먹는 것이 좋을지 이제 이 원인이 뭐가 있을지 한번 그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진료 꼭 받아보시기 바래요. 자, 4481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사는 박근주입니다. 허리 디스크 5번이 터져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다고 하는데 상담을 받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라고. 이분을 연결을 했답니다. 자, 헤드폰들 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주 청취자님. 네, 안녕하세요. 더우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광주세요, 엄청 지금? 아니, 여기 배달 나왔습니다. 배달. 네. 통화 예, 여기 괜찮으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인사들 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원장님, 하나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하나도 안 아프신 것 같은데 5번이 터지셨다고. 견디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도 지금 일하고 계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 그러게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지금 어떤 동작할 때 특히 허리가 아프세요? 지금 그 옆 뒤로 제낄 때요. 예. 네.
뒤로 제낄 때 허리 오른쪽이요. 네. 많이 아프면 통증이 오면서 동아리, 네. 동아리하고 발바닥하고 발가락이요. 그렇게 전기가 오는 것좀 야, 이게 찌릿 쭉 연결이 돼 있네. 그러네요. 어떤 치료해 보셨을까요? 예, 제가 6월 20일 날 그 정형외과를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일단은 상담을 받고 이제 주사를 맞자고 하다고요. 네. 주사를 3대를 맞고요. 그다음에 약을 처방 받아서 먹고 했는데 또 그렇게 뭐 나아지지 않아서 네. 다시 7월 5일 날 또 병원을 갔어요. 네. 근데 그때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해서 MRI를 찍었거든요. 근데 네. 5번 쪽에서 많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많이 흘러내려서 신경에 닿아가지고 지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아프시겠다. 지금 상태는 그 급성 상태신데 움직이는 게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 좀 뭐 불편한 거 없는데요. 네. 그 운전할 때요. 네.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때 네. 이제 오른쪽 종아리부터 발가락까지 이렇게 찌릿찌릿 전기가 오다가 또 다시 풀리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거든요. 얼마나 불편하셔 그래. 그 정형외과 병원에서 먹는 약 받으셨죠? 예, 그건 먹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걸을 때 별로 안 불편하다고 하신 게 상당히 좋은 예후를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건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네, 그거는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면 아픈 건데요. 예.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나왔다면은 안쪽에 있는 이제 수핵이라고 하는 물로 된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흘러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심하신 분들은 아예 움직이지를 거의 못 하시는데 그 급성기를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빨리 넘어오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허리를 뒤로 많이 젖히는 거는 척수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증상 심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또 그때도 디스크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고 더 아프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적절히 가슴 펴고 허리 펴주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먹는 약을 잘 드시는 게 필요한데 약을 먹지 않고 아픈 거 그냥 참으시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참다 보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살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지없이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더 진행돼서 오세요. 더 악화가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은 약 잘 드시고 그래요. 증상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근주님. 네네. 네,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씀이요. 네. 심한 경우니까 뭐 시술요법도 있고 그다음에 수술요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시술을 해도 이거는 좀 이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수술을 좀 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수술은 좀 부담스러워서 네.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까? 네.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없으시죠? 예, 아직까지 예. 없습니다. 그 앞꿈치 들고 이렇게 선다든지 아니면은 발을 몸 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발목 동작 같은 거 괜찮으시고 네. 대소변 그러니까 그 증상 그러니까 뭐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없다면 응급으로 뭔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수술 결정은 이제 의사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판단했지만 환자가 나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환자 원하는 대로 조금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예, 그렇습니다. 주사를 이번 이제 2번 맞았잖아요. 네.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더 2주 후에 또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약만 먹고 운동을 좀 이렇게 하든지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고 주사 치료는 조금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주사 치료요? 네, 증상 자체가 어쨌든 남아 있고 그 MRI상 그 많이 터져서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근주 청취자님 저 이제 정다은 의사의 상담대로 한번 좀 해 보시고요. 네. 또 경과를 지켜보시는 걸로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박근주님 저기 밖에서 나눔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대요. 분당 야탑동에 마켓 사라다에서 샐러드 시식권 보내드리겠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참 이렇게 좀 이게 증상이 좀 획기적으로 쫙 나아지셔야 될 텐데요. 네. 그죠? 자, 이걸 드시면서. 자, 여기까지 상담 일단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은희가 부릅니다. 꽃반지 끼고. 이 노래 알아요, 최국 씨? 아니요. 은희라는 가수 몰라?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입니다. 꽃반지 끼고 이런 노래 있어. 들어봐. 생각난다 그곳을 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다정히 손잡고 거닐던 술길이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생각난다 그 바닷가 그대와 둘이서 쌓던 모래성 파도가 밀리던 그 바닷가도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정녕 떠나버린 당신이지만 그래도 잊을 수 없어요. 여기 당신이 준 꽃반지를 끼고 당신을 생각하며 어설길 걷습니다. 그대가 만들어준 이 꽃반지 외로운 밤이면 품에 안고서 그대를 그리네 옛일이 생각나 그대는 머나먼 하늘에 저별 은희의 꽃반지 끼고 듣고 왔습니다. 네, 그거 최국 씨도 이 은희 가수의 꽃반지 끼고 처음 들었어요? 예, 그거 보니까 이게 71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75년생인데. 왜 내가 찾아놓은 거를 옆에서 아유, 보고 아니, 읽어? 나도 나도 아직 찾아봤냐? 찾았어요.
저 정다운 의사는 은희의 꽃반지 은희라는 가수는 처음 보겠지? 네, 처음 듣습니다. 은희라고 중학교 때 우리 반에 있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1971년에 유니버설 레코드에서 발매됐대. 그러니까요. 1세대 포크 여가수 은희. 네. 저는 이제 은희 여가수 저 TV에서 노래하는 것도 많이 봤던 세대라 아는데. 그러니까 그때 정다운 의사는 뭐 처음 들었네. 그때 뭐 중고등학생이셨겠네요. 그렇지. 71년이면은 초등학생이지. 아, 초등학생이었어요? 72년쯤에 이제 중학생 됐을 거고. 근데 목소리가 되게 매력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 근데 이 노래를 저 황정호 PD 청취자 신청곡이에요? 왜 틀은 거예요? 누가 선곡했어? 아니 나는 진짜 이런 게 궁금해. 김경래 PD가 왜? 이 노래를 왜 선곡했대? 근데 왜 안 보여? 어디 갔어? 집에 갔어요? 아까 네가 저 왜 뭐 양곱창 집에서 예. 비슷하다고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나간 거 아니야? 에? 아니 설마. 에이, 잘 삐져 저 아저씨. 예. 아무튼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2792님께서 네. 정다운 선생님 최고 짱. 일주일을 허리케인을 듣지만 특히 수요일 정다운 쌤 챙겨 듣고 보고 있어요. 정다운 쌤 끝까지 같이 해요. 부탁합니다. 끝 없이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런 칭찬 문자들은 마음이 어때?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아, 네. 예?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저도 네, 뭐 재밌게 들으신다고 하면은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부장님 오셨네 김경림 부장님. 물어보세요 빨리. 왜 선곡했냐고. 그거 왜 선곡했어요? 은희의 꽃반지 끼고. 그냥 틀면 들으래요 그냥. 틀면 들으래. 아우 독재자. 네. 근데 그게 궁금하긴 해요. 이게 선곡의 기준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갑자기 은희의 꽃반지 끼고라는 게 갑자기 생각났을까? 막 이런 궁금하긴 해요. 뭔가 우리 제작진분들. 그러니까 상념이 떠오르긴 떠올랐겠지. 그러니까 선곡을 했겠지. 그러게요. 그 수많은 노래 중에 71년에 발매된 노래를 네. 이 더운 날씨에 왜 들어야 되냐. 네. 그 물어봤더니 그냥 틀면 들으래. 들어야죠. 뭐 어떻게 틀면. 네. 그렇습니다. 예. 1001번 1001님께서 허리케인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양쪽 무릎 연골이 닳아서 나중에 인공관절을 해야 돼서 걱정입니다. 주위에서 살 빼면 무릎 통증이 덜할 거라고 하는데 살 빼는 게 쉽지가 않네요. 무릎 통증이 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무릎 통증을 인공관절을 호소하십니다. 무릎 인공관절을 통증. 할 정도면 이제 되게 심각한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이제 연골 달아서 엑스레이 찍어보셨을 텐데 적어도 3기, 4기 넘어가야지 이제 인공관절을 고려합니다. 그 무릎 통증이 심할 때는 소염제 먹고 이제 무릎에 하중 가는 상황을 좀 피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따뜻하게 찜질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천장 보고 누워서 무릎 밑에 야트막한 베개 받쳐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도록 이렇게 계시는 게 무릎에는 제일 그 로딩이 덜합니다. 그리고 살 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저도 참 그런데요. 그 식사하시는 양도 중요하고 식사하시는 순서 최근에는 이제 먼저 야채 같은 거 먼저 먹고 그다음에 고기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탄수화물 밥 드시는 이런 순서 같은 것도 좀 그 지켜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제 살이 좀 많이 찌면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확실히 그건 뭐 당연한 거겠지, 그지? 예. 진짜. 그게 연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인공관절을 해야 될지 걱정이시라는 게 이분의 이제 상담 내용인데, 네. 그럼 인공관절을 해야 될지 말지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증이 이제 뭐 무릎 관절 주사를 맞는다든지 먹는 약으로 네. 조절이 안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 인공관절 나중에 할수록 좀 사실은 좋습니다. 인공관절을 한번 한다고 해서 영구적인 게 아니고 그 어떤 분들은 5년 안에 그리고 보통은 10년 정도 보고 이제 인공관절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기술도 좋아지고 이제 관절도 좋아져서 더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10년 정도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중에 할수록 좀 좋긴 합니다. 요즘 시중에 그 관절 뭐 영양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 호땡원 뭐 이런 거.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정다은 의사가. 별 소용없다고. 그럼 그냥 기분
부상인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 크게 관절 이제 영양제 보조제로 드시는 게 많은데요. 지금 보면 1234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이제 6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건강 보조제로 보스웰리아와 콘드로이친이 함유된 제품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먹어도 되는지 용량은 어느 정도 복용이 적당한지 알고 싶다고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보스웰리아와 콘드로이친 이거 둘 다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그러니까 대규모 스터디가 없고 이런 제약회사에서 조그맣게 몇 명, 몇십 명 대상으로 한 것에서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근거를 대기는 하지만 사실은 의사들은 미래학적인 의사들은 근거는 없다. 근거가 없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뭐 텔레비 틀기만 하면은 광고가 나오잖아. 멋질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그런 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네. 요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나오면 바로 그냥 그렇죠. 상품화하는 그런 게 있다며요. 네, 기업들은. 맞아요. 예. 네. 근데 저 죄송한데요, 선생님. 문자는 네. 제가 읽는 걸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와서 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 문자 읽는 그나마 문자 읽는 그거는 건데 최국 씨의 말이 네. 맞아. 이거를 가져가시면 지금 난 뭐 하라는 거야 정다운이가 지금. 얼떨결에 그냥 읽어버렸어. 네, 이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뭔가 되게 많은 걸 뺏긴 느낌? 네. 죄송합니다. 8686님께서 저는 대상포진 싱크릭스 접종을 24년 12월에 1차 접종 후 25년 5월에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시민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추가 접종을 받아도 괜찮은지 상담드립니다. 저한테도 저 문자 왔는데 보건소에서 그래요? 65세 이상 되면은 네. 와서 신고하시고 저 대상포진 접종을 하시라고. 싱크릭스가 뭐예요? 네, 싱그릭스 아마 싱그릭스? 있습니다. 예, 네. 제품명이고요. 제품명? 이게 이제 대상포진 4백신입니다. 그래서 사백신? 네, 백신 중에는 이제 생백신, 사백신 이렇게 나누는데 네. 사백신은 사는 뭐 죽을 사자 쓰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백신 어떤 병균을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을 하면은 몸에 이제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사백신으로 이렇게 몸에 항체만 올려주는, 그러니까 면역력만 획득해주게 이제 제품화된 그런 백신인데, 요거 2번 접종하셨으면은 굳이 더 접종하는 것은 그냥 의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받아도 괜찮냐? 라고 한다면은 저는 안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다운 의사는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네요. 네. 또 다른 문자. 3719님께서 참고로 오래전에 냉동실 문을 열다가 냉동 제품이 발등에 떨어져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가끔 걸음을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올 때가 있어가지고 파스를 붙이고 자고 나면 괜찮아지거든요. 멍울 생긴 거와 관련 있을까요? 라고. 네, 이것도 요 얘기는 또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멍울 생긴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멍울이 뭡니까? 멍울 이제 구체적으로. 멍이 멍이라고- 생겼다는 건 네. 파랗게 멍들었다? 멍든 예. 거를 멍울이라고 하나요? 네, 멍든 거를 멍울이라고 하진 않고 약간 이렇게 종괴라고 하죠. 네. 약간 튀어나온 요렇게 만져지는 어떤 종괴를 보통 멍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환자분께는. 그래요? 네, 예. 멍이 들었다라는 거는 좀 이제 피부의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바뀌고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멍들었다라고 보통 표현하시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친 것 때문에 내가 비만 오면 여기가 아프다. 내가 뭐만 하면은 예전에 넘어졌던 그 자리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그때 다쳤던 것 때문이 아니고 뭐 허리에서 신경이 눌린다든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발등 한번 이렇게 아팠던 기억이 우리가 통증을 느끼면은 머리 안에서 감각만 느끼는 게 아니고 기억이라든가 감정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거 비슷한 통증이 생겼을 때 그때 그래서 아팠던 게 지금도 아프구나라고 느끼게 만들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은 실제로는 다른 문제 때문에 아프셔도 그때 이제 다쳤던 게 지금까지 아프다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그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그 발에 아치가 무너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관절통이 생길 만한 환경이 있는지 한번 그 진료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멍울 생긴 것도 진료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문자들 보내주셨는데, 자, 다음에 또 오늘 못 따해드린 상담 문자는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이제 시간상 문자 하나 있는데 왜? 뭐? 예. 4499. 예. 19야 나이를 생각해. 엽기가 뭐냐?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엽기라고 뭐라 그래? 아니야, 아까 여기 어깨 아프다 뭐였냐 그래서 어깨 엽기를 좀 들었다. 엽기라고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그럼 뭐라 그래? 예? 나이를 생각해라 이거야. 무슨 뜻이야? 아, 엽기 들지 말라고. 그렇지. 아, 그런 뜻이에요. 65세 엽기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유, 멋있는 거죠. 네,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4499님. 예. 아, 진짜 해야죠, 당연히. 빨리 하라. 야, 최일구 인생 모인이 끝곡이래. 아, 이거 들으려고 빨리 거였어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 1437 소개해드려. 빨리 1437. 아니, 그냥 빨리 노래 듣지 왜. 아, 그 문자를 소개해. 1437님, 19형 더워도 지루하지 않아요. 드디어 제가 19형 노래 완전히 익혔네요. 19대인 날 노래 들으려고 하는데 그날은 토요일이라서 오늘 09대인데 최일구의 인생 뭐있니 신청해봅니다. 바람직한 신청곡입니다. 아, 저작권료 들어와요? 저작권료? 3, 4천 들어옵니다. 아, 내가 작곡가고 아니 작사가로 돼 있거든요. 자, 김영건 원장 이 노래 알아요? 인생 뭐있니? 아, 오늘 한번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연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끝곡은 최일구의 인생 뭐있니 들으시고 자. 이거 선곡한 이유는 뭐예요? 김경래 부장님. 청취자 신청곡이잖아. 어? 아, 그래요? 자, 이 노래 빨리 들어야 돼. 자, 김영원 원장님 수고했어요. 네, 최국 씨도 고생 수고했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최국의 인생 모인이 듣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부럽지 않게 잘 나가던 때